레오TV의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중개사법 39번을 풉니다. 자, 중개사법 39번은 토지거래 허가에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39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 개략적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지정 요건은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한다든가 집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상승하는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합니다. 지정기간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합니다. 5년이 지나면 다시 심의를 해서 이걸 계속 연장할 것인지를 심의를 합니다. 자, 지정기간은 몇 년? 5년 이내로 지정을 합니다. 지정 효력 발생이 나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 게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허가구역을 지정하자마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자마자 효력이 발생한 게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폐지되던가 변경됐을 때는 해제와 변경은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된다든가 또는 허가구역이 변경됐을 때는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는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놓치면 안 되죠. 자, 지정 절차는 매년 1회 이상 개발 이용 실태를 조사해서 지정을 연장할 것을 계속 조사를 합니다. 공고 열람이 나오죠.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공고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서 또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군청장에게 통지를 합니다. 또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공고를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지하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통지를 합니다. 자, 지정도형도 포함이 된다. 지정도면이 포함돼야죠, 당연히. 토지거래 허가의 지정 공고에는 허가구역에 대한 추측 5만 분의 1 또는 2만 5천 분의 1의 지형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추측이 5만 분의 1 또는 2만 5천 분의 1의 지형도면이 반드시 포함되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자,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 소장에게 통지합니다. 이거 시도지사가 통지하면 안 돼요. 등기 소장에게 통지할 때는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이 등기 소장에게 통지를 합니다. 등기를 할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련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왔을 때 토지거래 허가증이 반드시 첨부되는가를 알아봐달라고 등기 소장에게 통지를 합니다. 시장군수 구청장이 통지한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를 하죠. 15일간 일반인에게 열람을 합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련된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처분을 받은 자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한 날로부터 1개월이 아니라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처분을 받은 자로 한해서 이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공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을 한 게 아니라, 이의 신청을 한 게 아니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것도 외워야 되죠. 자, 허가구역 지정 해제 축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 해제나 축소되면 해제가 인정한다고 인정이 되면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해제를 하는 거고, 시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제를 합니다. 해제 축소의 효력 발생은 바로 그 공고일로부터 그 즉시 효력이 발생됩니다. 첫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공고일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허가나 축소, 변경에 관련된 효력은 그 공고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자,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죠. 소유권에 대한 이전, 지상권이 유상인 계약도 허가해야 됩니다. 지상권의 유상인 계약 또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소유권 이전만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유상인 지상권의 계약,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면제 대상도 있습니다.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에 의해서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가 면제되는 토지의 기준 면적이 있는데 상한선이죠. 도시적은 주거지역이 180제곱미터 이하, 상업지역은 200제곱미터 이하, 공업지역은 660제곱미터 이하, 녹지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미지정지역은 90제곱미터 이하는 토지거래에 있어서 허가를 면제받는 지역입니다. 도시적 외곽지역에서는 농지는 500제곱미터 이하, 임야는 1000제곱미터 이하,
기타는 250제곱미터 이하는 토지거래 허가 계약에 있어서 허가를 면제받는 지역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면제 대상의 지역, 도시지역은 주거 180제곱미터 이하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상업지역은 200제곱미터 이하는 허가받지 않는다. 공업은 660제곱미터 이하는 허가받지 않는다. 녹지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는 허가받지 않는다. 도시지역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농지지역은 500제곱미터 이하는 허가받지 않고 임야지역은 1000제곱미터 이하는 허가받지 않는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허가 절차의 처분의 효력은 당연히 허가 신청에 있어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의 내용은 토지 이용계획 또는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매 제도가 있죠. 자, 지자체가 먼저 계약을 하기를 원할 때는 허가권자가 공공용지 확보를 목적으로 신청권자에게 직접 매수를 요청하는 것을 선매 협의 제도라고 그럽니다. 또는 두 번째는 허가받은 후 토지를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때도 선매 협의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와 병행하는 거죠. 그래서 허가권자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에서 매수할자를 지정해서 협의 매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 매수 신청할 때는 감정가격으로 신청하는 거죠. 그리고 지체 없이 또는 협의 선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다시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매 협의 제도가 있다는 거, 절대 강제성이 아니라는 거. 자, 허가권자가 공공용지 확보 목적으로 할 수 있고 또는 허가받은 후에 토지를 이용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때 선매 협의 제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반적인 토지거래 허가에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39번의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자, 39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39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 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3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자, 공고일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아주 중요하죠. 자, 3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지정할 수 있는데 그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3일 후가 틀렸죠. 자,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하지 않은 경우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녹지지역의 180제곱미터 면적의 토지거래 계약에 관해서는 허가가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녹지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에서는 허가받지 않아도 됩니다. 녹지지역이 180제곱미터 면적일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죠. 녹지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일 때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자, 도시지역일 때 180제곱미터 이하가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지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바뀌던가 아니면 녹지지역은 100제곱미터로 바뀌던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바뀌어야 됩니다. 녹지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180제곱미터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도시지역일 때, 180, 주거지역이죠. 주거지역일 때 180제곱미터 이하는 허가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은 180제곱미터 이하, 상업지역은 200제곱미터 이하, 공업지역은 66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는 허가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밖에서는 농지지역은 500제곱미터 이하, 임야지역은 1000제곱미터 이하는 허가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입니다. 그래서 녹지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가 허가가 필요 없다로 고쳐야 되죠. 180제곱미터가 아니라 100제곱미터로 고치셔야 됩니다. 자, 3번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외에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10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게 아니라 5년간만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별다른 사유가 없을 때는 5년간 그 토지를 보유하고 5년 이후에 매각을 해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매입할 때는 별도의 사유가 없을 때는 5년간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10년간이 아니라 5년간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별다른 사유가 있을 때 농사를 짓겠다든가 또는 주택을 짓겠다든가 복리시설을 하겠다든가 축산업을 하겠다든가 이럴 때는 2년간 그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몇 년간? 5년간,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2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년간이 아니라 5년간으로 고쳐야 되죠. 자, 4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면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는 게 아니라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겁니다. 어디다가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겠죠.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는 겁니다. 60일 이내에 하는 게 아니죠. 대부분 이의신청은 한 달 이내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공법상의 이의신청은 거의 1개월 이내 또는 30일 이내에 한다고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도 3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공법상의 이의신청은 대부분이 30일 이내 또는 1개월 이내 이의신청을 하는 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도 마찬가지로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는 겁니다. 60일 이내가 아니라 30일 이내로 고치셔야 되죠. 자,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은 질문은 정답이 5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당연히 불허가 처분을 받았으니까 자기 토지를 매수하라고 지자체에 통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허가 처분을 받은 그 토지의 소유자는 지자체에게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매수 가격은 당연히 감정 가격으로 사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로 삽니다. 그래서 선매협의는 감정 가격으로 사는 거고, 불허가 처분에 받은 자가 매수 청구할 때는 공시지가로 사는 겁니다. 공시지가로 청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공시지가는 시세보다 낮기 때문에 대부분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가 지자체 매수를 청구하는 게 큰 실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는. 그래서 공시지가는 시세보다 더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매수를 청구할 실익이 별로 없다. 하지만 규정에 의해서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불허가로 인한 매수 청구는 공시지가로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 선매협의에 의한 매수 협의는 감정가격으로 협의를 합니다. 선매협의에 의한 매수 가격은 감정가격으로 하고, 그리고 계약의 신청 계약서상 감정가격 이하로 계약서상 가격이 기재됐을 때는 그 기재된 가격대로 감정가격 이하로 매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선매협의에 대한 원칙적인 매수 가격은 감정가격으로 매수하는 거고, 불허가 처분으로 인한 토지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로 매수한다는 거 참고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내용을 옳은 거, 정답은 5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가격은 공시지가로 매수를 청구한다는 거 참고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5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 TV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핵심 이론과 예상 적중 문제풀이를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특별 과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에서의 특강 수업 신청도 가능하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용인시 수지구청역 인근 용인직업전문교육원에서 평일반인 화, 목요일, 주말반인 토, 일요일 수업을 국비 지원 강좌로 경매 실무 및 권리분석 강의와 강제집행법 실무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수강하고자 하는 요일을 선택하여 많은 문의와 참여 바랍니다. 셋째,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전과목 핵심 이론 교재와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전과목 핵심 요약 강의 교재를 발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심 있는 분은 전과목 핵심 요약 교재와 핵심 교재를 구입하면 반드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구입을 원하는 분은 김대호 원장에게 문자로 신청하면 주소지로 배송해 드립니다. 넷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발산초등학교 앞 소생교에서 매주 2회 수업을 진행하니 일요일 11시 예배 시간에 참석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동산 고시연구원 김대호 TV 김대호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